이제 매일기보 55회네요.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1번 원가법과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모두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복습이지 않습니까? O. 그 다음 2번 적분을 냅니까?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환을 합니까? 적분. 그래서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비용 방식에 의해서 수익환원법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수익 분석법이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선창 때리면 목창 때립니다. 임료는 적분한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X. 3번 원가법에서는 재조달원가에서 기업인의 정상이윤을 빼서 구한다. 얘는 더한다. 더하더라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 4번 2018년 3월 5일에 신축시점 재조달원가, 지금 신축시점의 조달원가는 3억이랍니다. 아까 1억 한번 봤던 겁니다. 10억. 근데 건물에 2020년 3월 5일에 기준 시점 재조달원가가 3억 3천만 원이 됐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인데 2년 차인데 얘가 3억 3천만 원 1.1만 곱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에 10% 상승입니까? 해마다가 아니라 봤더니 기간 중에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돼 있더라는 겁니다. 기간 중에. 그래서 110%한 번만 하는 것이다. 3억에 1.1을 곱해서 3억 3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5번 2018년 3월 5일에 신축시점 신축시점의 조달원가가 4억 원인 건물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5일에 재조달원가가 4억 8,400만 원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1, 2, 1. 한 배, 두 배, 한 배입니까? 수치가. 그럼 1.21이 곱해졌다는 얘기는 두 번 곱한 겁니다. 1.1의 2승이. 봤더니 얘는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2021년이면 해마다 3년인 겁니까? 그럼 3승을 해주면 된다. 1.33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다른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간 중에 10% 상승했다 그러면 110%만 곱하면 되지만 1.1만 곱하지만 해마다 10%씩 상승됐다 그러면 그 해 연수가 몇 년 차인지를 기억해서 2년이 지났으니까 얘는 2승을 때려줘야 된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6번 조달원가가 10억이랍니다. 그 다음 잔존가치 1억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럼 정액은 전체로 나눠줘야 됩니다.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게 그게 전체 상가객수였다. 그럼 전체 상가객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9억. 경과 더하기 잔존이 전체입니다. 그럼 20에 3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이게 50입니다. 전체는. 그럼 나눠주면 재조달원가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재조달원가 전체 100%에서 잔존가치율 지금 10%입니까? 1억은 10억에 10%니까. 그럼 10%를 빼면 전체 중 90%를 이제 삼각하면 되는데 전체 몇 년에 걸쳐서 50년에 걸쳐서 까니까 해마다 까는 금액은 전체 100% 비중으로 1.8%가 되더라. 거기에 지금 재조달원가 금액을 곱해주면 이 내용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상가객은 얼마가 된다? 1,800만 원이 된다.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얘가 유용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9억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 50으로. 그럼 1,800이 나옵니다. 7번. 6번에서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10억 원에서 감가수정액 3억 6천만 원을 제한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십시오. 감가액이 정액이 1,800입니까? 경과내용수 몇 년? 20년. 그럼 20을 곱해주면 걔가 3억 6천이더라. 그래서 10억에서 3억 6천 빼서 6억 4천이 된다.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 중에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1.8%씩 간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니까 전체 36%가 감가가 되더라. 그럼 남은 건 얼마가 남았다? 64가. 그래서 전체 재조달원가 10억을 64%에 곱해주면 6억 4천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개념은. 그 다음 8번. 복성식 평가법에서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찾아야 정확도가 제일 높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 원가인데 예외적으로 하도 오래전에 지어서 그러한
자재 공법으로 짓지 않는다면 걔를 대체하는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할 수 있더라. 대치 원가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동일한 기능이니까 동일한 기능, 동일한 효용이니까 이미 기능적 감가가 행해져 있답니다. 제조달원가에. 고로 감가 수정에서 기능적 감가를 행하지 않더라. 따라가면 됩니다. 동일한 기능이더라.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기능적 감가를 감가 수정에서 이중으로 행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9번. 수익환원법에서 상각자산의 수익가액은 기본적으로 뭐는 빠진 거냐면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니까 뺀 겁니다. 그럼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선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어장과 광산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의 결합이었다. 그래서 비상각자산에서 발생되는 미래수익만큼은 상각자산만의 건물보다 수익이 더 커서 이 둘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어장과 광산의 차이, 어장에서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에 씨를 말리지 않는 이상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는데 고갈되지 않는데 광산은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막 해다가 암구리와 숫구리를 좀 남겨놓으면 걔들이 또 구리를 낳는다? 그게 어쭈구리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고갈된다? 그래서 미래수익이 고갈되지 않는 어장이 제일 크고 고갈되는 광산, 상각자산으로만 구성된 건물의 크기 순이 되더라. 어장, 광산, 건물. 그래서 연어, 광산, 직선법 이 순서가 됩니다. 연, 상, 직. 이때 직은 직선법이지 직접법 아닙니다. 5, 10번.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얘 독수리 5 형제가 아니라 충격적인 진실은 5남매였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독수리 5남매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다른 건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했는데 딱 하나 부채 감당법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된다. 얘만 누구 입장에서 구했다?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했었습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한다 그래서 X. 그래서 이름이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에 부채 친구 대부의 대부 비율. 이거 부채 비율 아닙니다. 부채 두 번 뜨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채 감당률의 대부 비율 곱하고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더라. 이거 부채 비율 아니다라고 지금 줄 그어져 있는 겁니다. 줄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고. 부채 비율이 아니다라는 게 강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번은 X. 누구 입장에서 구한 거다? 저당 투자자. 그래서 저당이 작을 때에는 환원율을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구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1번. 1년 뒤 순영업소득이 6억 원이랍니다. 자본 수익률 5%랍니다. 건물의 경과내용수 40년이랍니다. 전체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수익환원법에 수익가액 구할 때 건물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뭘 구한다? 상각률을 기를 쓰고 찾아내야 된다. 기를 쓰고. 근데 지금 상각률을 곱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잔존 내용연수를 찾아서 100%를 잔존 내용연수로 나눠서 상각률을 구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잔존은 전체 50년에 경과된 게 40년이면 남아있는 건 10년이 되더라. 그럼 10년에 걸쳐서 100%를 까야 되니까 해마다 까는 율은 10%가 된다. 그럼 지금 환원율은 5%에 10%를 더한 15%가 되며 6억을 얼마로 나누니까 15%, 0.15로 나눠주면 40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40억이 정답이 되더라. 5가 됩니다. 12번. 개별적으로 대상 부동산이 지금 15% 열세하답니다. 그럼 100 기준 얼마 된 겁니까? 85? 대상 부동산이 85입니다. 그 다음 지역적으로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례 부동산이 20% 우세하니까 120이 됐다? 사례 부동산의 수치는 120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는 대상 부동산 자리 분자에 85 집어넣으면 되고 사례 부동산은 아무 얘기 없었으니까 100이고 지역 요인 비교치는 대상 부동산 관련 얘기가 없으니까 대상 부동산 분자 100, 사례 부동산이 120이니까 120, 120분의 100이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13번.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가 다릅니다. 그럼 시점이 다르면 물가 변동률을 따져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130분의 110인지 110분의 130인지만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건데 포인트. 우리는 항상 뭘 알고 싶어 한다? 기준 시점의 가액을 알고 싶어 합니다.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 130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130분의 110이라고 해서 130을 기준 시점을 분모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대상 부동산을 알고 싶고 기준 시점을 알고 싶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14번. 적산법에서 기기 필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초가액에 기대율 곱하고 그럼 기초가액 3억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10%면 3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해서 떠넘긴다. 그래서 3,500만 원이 되는데 얘 빼서 2,500이다. 그래서 X가 된 겁니다. 그 다음 15번. 적산법의 필요재 경비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였습니다.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가 필요재 경비였다.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공정결 세손 유감의 세는 세금과 공과금인데 이때 세금은 보유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들어가더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들어가지만 뭐는 안 들어간다?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포함된다 그래서 X. 16번. 수익환원법에서는 예측의 원칙이 아까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분석법은 수익비읍비읍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더라. 5. 그 다음 17번. 토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한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는 됩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고 건물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꼭 가격이다. 원가법에 의하더라. 영업권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미래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래 수익이 클 것 같으면 영업권 높게 평가합니다. 가치를. 그래서 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더라.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MM으로 과거 우리의 소원은 뭐였다? 통일이 아니라 뭐다? 일거양득이다. 그래서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지름이 좁은 나무는 원가법에 의하고 일괄평가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둘을 한꺼번에 평가하면 걔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답니다. 되십니까? 꼭 기억합니다. 제가 선창대리 홍창대입니다.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이었다. 근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일기포 55의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